진하게 화장한 모습, 시대 특유의 헤어스타일과 드레스. 정말 1990년대 후반의 결혼식 모습입니다. 여기 전 여친의 결혼식을 찾은 남자가 있습니다. 결혼식장, 멀찍이서 지켜보는 영범이의 시선.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린 얼굴. 그는 7년 사귄 여자친구의 결혼식에 참석한 것인데요. 네가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은 꼭 보겠다라고 말하던 영범입니다. 영범이의 여자친구였던 금명이. 서로가 첫사랑이었던 그들에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폭삭 속았수다. 사막의 가장 중요한 줄. 바로 금명이와 충섭이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둘의 관계는 단순한 두 번째 사랑이 아닙니다. 운명처럼 반복된 삶 속에서 처음으로 자기 인생을 스스로 선택한 두 사람의 서사죠. 12화 말에선 펠롱펠롱한 겨울이 오고 있었다고 하는데 펠롱펠롱은 제주 방언으로 반짝반짝이란 뜻이래요. 반짝반짝 크리스마스 트리 같다고 해주던 충섭과 다시 만난 계절이 겨울이라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금명이의 겨울, 함께 상상해 볼까요? 영범과 7년의 교제 후 파혼을 하게 된 금명이. 금명은 속이 텅 빈 상태였고 충섭도 하숙집 딸과 3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인물이었죠. 우연히 알게 된 충섭과 금명이가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며 서로를 조금씩 알아가게 되죠. 근데 자기야, 원래 오다 가다 같이 살고 그래 하던 주인님의 말이 복선일까요? 어느 날 금명이는 연탄가스에 중독돼 의식을 잃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때 그녀를 업고 병원까지 달려간 사람이 바로 충섭이었습니다. 자기가 겪은 사랑의 끝을 알고 있는 사람끼리 서로를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충섭은 극장에서 간판을 그리는 무명 화가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상영작이 에마 부인이든 뭐든 자기 스타일의 그림만 고집합니다. 말 그대로 고집불통 예술이에요. 이 모습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바로 금명의 아버지 양간식이 떠오릅니다. 바다를 가르며 애순에게 헤엄쳐 갔던 그 열정. 이 사람이다 싶으면 망설이지 않고 나아가는 그 직진력. 예고편에서 충섭이 군복을 입고 버스를 향해 달려오는 장면. 그건 딱 관식의 평행이론 같았죠. 결국 금명이가 끌리는 인물은 사랑을 감정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인 거예요. 깐느 극장 지하실에는 피카소가 살았고 누군가에게는 여기가 르브르였다.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충섭 엄마. 서울 극장 앞에서 충섭의 간판을 바라보는 눈빛. 딱 정강래 여사 떠오르지 않았나요? 예전 애순이가 쓴 백일장 글을 액자에 넣어 간직했던 그 장면처럼요. 암표상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충섭의 엄마였습니다. 금명은 그걸 눈치채고 이왕 오시는 김에 그림 말고 영화도 보고 가시라며 표를 선물해 드리죠. 이날 충섭의 엄마는 울고 웃으며 영화를 즐겼습니다. 인쇄소를 하던 충섭 엄마는 그 답례로 죽기 전에도 오늘은 생각날 것 같다며 금명에게 따뜻한 말과 함께 족보며 책을 바리바리 싸주십니다. 특히 충섭 엄마가 무거운 건 남자가 들어야지 라고 했을 때 금명이는 처음으로 받아들여지는 사랑을 느꼈죠. 이걸 계기로 충섭과 금명은 본인들만 모르는 데이트를 해왔었어요. 충섭이 군대 가기 전 금명이에게 어디서든 반짝반짝 빛나고 설레게 만드는 크리스마스 트리 같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많이들 궁금해하는 부분. 충섭, 도대체 어디 학교야? 힌트는 있어요. 하숙집 딸이 충섭한테 임용고시 이야기 꺼내는 장면. 이걸로 보면 서울대 미대나 미술교육과 계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이 커플 앞에 닥칠 현실이죠. 바로 IMF. 금명이는 대우그룹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997년 IMF 직격탄을 맞은 기업 중 하나가 대우였고 여기서 금명이의 생애 첫 실직이 그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시기 충섭도 불안정한 예술 노동자였기 때문에 두 사람은 경제적으로 큰 위기를 겪게 되겠죠. 하지만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건 이 위기를 함께 버텨낸다는 서사가 중심이 될 거라는 거예요. 결혼식장에 선 신랑의 뒷모습은 분명 충섭이었습니다. 이제는 첫사랑이 아니라 진짜 자기 삶의 동반자를 택한 금명이죠.
충섭은 제주도로 내려가 애순과 관식에게 정식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비록 배 멀미에 토하고 긴장한 나머지 땀을 뻘뻘 흘리긴 하지만 그 진심만큼은 관식도 받아들입니다. 금명이와 충섭이는 누구보다 조용히 그러나 따뜻하게 가족이 되는 길을 택합니다. 제주 해녀박물관이 들어선다는 장면, 예고편에서 보셨죠? 드라마가 이제 제주라는 공간의 역사와 기억을 보존하고 기록하는 시점으로 간다는 뜻이잖아요. 그 박물관의 전시 디자인 혹은 일러스트 등 이 모든 시각적인 부분을 충섭이 맡는다면, 왜냐하면 충섭은 단순한 간판장애가 아니라 삶의 애환과 사람의 마음을 읽는 화가이기 때문이에요. 해녀 이모들의 삶을 시각적으로 풀어낸 공간. 그건 누군가의 예술적 시선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죠. 충섭은 간판장이지만 무명 화가로 자기만의 색깔을 지켜온 인물이에요. 제주라는 공동체의 기억, 특히 해녀들의 삶을 시각적으로 풀어내는 건 단순한 일거리 이상으로 작가로서의 정체성을 세우는 일이 되니까요. 자기 어머니처럼 억척스럽고 강인했던 해녀들의 삶을 가장 따뜻하고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충섭이 아닐까요? 이렇게 충섭은 그림을 통해 노동의 역사와 모성의 기억을 공간에 담아내는 예술가로 성장합니다. 한편 금명은 예순의 꽃노트에 담긴 시들을 편집하고 충섭의 그림과 함께 묶어 시 플러스 그림집이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도 기획합니다. 제주 여성들의 삶, 해녀의 기억, 그리고 세대를 잇는 예술가 가족의 손길.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제주에서 태어난 따뜻한 문화의 꽃이 피어납니다. 충섭과 금명. 이 둘은 운명이 아니라 선택으로 이어진 커플입니다. 상길처럼 조건 좋은 사랑이 아니라 관식처럼 묵직하고 오직한 사랑을 택한 거죠. 그리고 이 사랑은 IMF라는 혹독한 겨울 속에서 서로의 손을 놓지 않음으로써 완성될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는 애순과 관식, 운명이와 현숙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드라마 연구소 이드랩이었습니다.